사랑아, 사랑아,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내 숨이 닿을 때까지 간직한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한국 고시가의 대표적 장르를 말합니다. 그 형식은 이른보 사음량의 일행사음보라는 기본 율격을 지닌 유장한 운문체로서 노래, 읍조림, 율독의 형태로 향유되었지요. 정철이 지은 4편의 가사 작품은 모두 담양과 연관이 깊은데요. 성산별곡, 삼인곡, 송미인곡은 담양의 성산과 송관정에서 지었으며 관동별곡은 낙향지인 담양에서 강원 관찰사로 제수받고 관동 지역을 순방하고 지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삼인곡 또한 성산별곡처럼 6단 구성으로 서사, 춘원, 하원, 추원, 동원, 별사 등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어 있죠. 그 내용은 임과 이별을 한 어떤 여인의 입장을 빌어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인데 송미인곡과 함께 충신 연주가사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미인곡은 삼인곡의 속편으로 추나추동 사시의 절서순에 따른 구성을 취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금에게서 버림받은 작자의 입장을 외롭게 된 여인의 처지에 비유한 충신 연주가사이죠. 가합을 두 여인의 대화체 진술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잠 온다고요? 잠 오면 제가 잡아갈 거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국가의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제 3강 됐습니까? 예, 고전시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 고전시가의 백미 가운데서 한 작품인 바로 이 정철이라는 인물의 속미인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미인곡은 우리가 유배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자,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오늘은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 펜 들고, 됐나요? 예. 그러면서 현대어로 잘 분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원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대어로 잘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됐니? 예.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런 복장을 입었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보고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 같다. 그죠? 예, 혹은 짜장면 만드는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짜장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고전 시간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바치는 그런 요리사라면 뭐 더 이상 어떤 욕이 나오더라도 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9페이지 바로 가보겠는데요. 자, 이 작품은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이 작품은 일종의 대화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명칭을 갖다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래, 감녀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을려라는 인물이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여기서 감녀라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을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풀어내도록 하는, 됐나요? 예. 그래서 을려로 하여금, 됐습니까? 예. 자신의 무엇을, 그래, 이야기를 뭐 한다? 그래, 풀어낸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풀어내게 하는 인물인가 동시에 이러한 을려를 뭐 하는 인물이더라? 그래, 위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니? 그러면 이제 을려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작가의 뭐라고요? 그래, 대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한다면은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을려를 통해 가지고 대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중시로 봐야 되는 것은 누구의 불은? 그래, 을려의 발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예. 자, 그렇다면은 9페이지 먼저 갑니다. 자, 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감녀
이렇게 써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중심 인물은 감녀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을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감녀와 을려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갑니다. 대가는 대각시 본뜻도 한대이고 뭐란 말이야?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뜻도 하다. 됐습니까? 본즉도 하구나. 천상의 백옥경, 천상 백옥경 이래한데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천상이라는 것은 하늘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백옥경은 그래 누가 거주하는 곳이라고요?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것이다. 아하! 예전에 우리는 자, 요 잠깐만 또 볼까요? 그러면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다른 대상에다가 많이 빗대어 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어떤 것? 그래, 저 하늘의 해도 하나요. 이 지상의 임금도 하나다. 해. 그 다음에 또 달.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임금은 누구와도 같은 존재야? 하늘과도 같은 존재야. 됐니? 또 저 하늘에 늘 빛나고 있는 뭐라고요? 그래. 북극성과도 같은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임금이더라. 라는 거. 그러면서 하늘에 누가 있다면요? 그래. 옥황상제가 있다면은 이 지상에 누가 있는 거 똑같아? 임금 있는 거 똑같아. 그래서 옥황상제를 우리가 또 임금에다가 많이 빗대어 놓더라. 그러면서 자, 님이라는 거 요거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님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그래, 작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남성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90% 가까이가 이 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 옛날 우리 사대부는 소위 말해서 작품 속에서 여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좋다라는 것. 됐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갑니다. 천상의 백옥경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그러면 이 지상으로 따진다면 누가 되겠니? 임금님이 계시는 서울 또는 궁궐. 이래 되겠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되고요?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그러니까 해가 저문 날, 해 저문 날 또는 깐추니까 바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적 배경 이렇게 되겠니? 그죠? 해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누구를 그래 보러 가시느냐라는 것 됐니? 자, 그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 을려에게 하는 이야기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누구의 질문이 나왔습니까? 그래, 감녀의 질문이 나왔네. 됐니? 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래, 저기 가는 저 각시야. 누구를 그래 보러 가느냐라는 것 됐나요? 그러면서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작품에서 서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감녀의 질문인과 동시에 감녀가 백옥경을 그죠? 예, 떠난 뭐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있더라? 을려에게 묻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와 앞에다가 을려라고 딱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 예. 어와 내로구나.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이란 건 말씀. 이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됐니?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이 모습, 그 다음에 내 이 거동 움직임이 님 개한적 한가마는 님 다시 내목 간추는 바랍니다. 이때 님은 누구로 봐도 무방하다고요? 그래, 임금으로 봐도 무방하더라. 괴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네요. 뭐라고요? 사랑하다. 다시 말한다면 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음직도 하다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어쩐지 나를 보시고는 그죠? 니로구나. 아이고야 내 이상은 너로구나. 됐습니까? 예. 라고 하면서 여기 쉴 때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나도 나 다시는 내목 감춰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을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나도 님을 믿어. 그래, 님의 그 마음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이란 건 다른 뜻. 그래,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자, 이래야 교태야 어지라이 하뒀던지, 이래야라는 것은 아양을 떨다 이런 거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태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애교를 자기야 이런 것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리광을 부리고 그 다음에 아양을 떨고 그 다음에 애교를 부리더라. 됐니? 예. 그것을 어지럽게 어떻게 하였는데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별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고로 남녀지간에서 어떻게 해요? 과하면은 어떻게 안 돼. 됐니? 자기야 이래봤자 누가 좋아하겠니?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이래 되겠네요. 그 다음 나오겠지만은
그러면은 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더라? 그래, 결국 나 자신 때문이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화자가 자신을, 달리 말하면 님이 자신을 멀리하게 된 이유라는 것. 됐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책이라는 것. 됐니? 예.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래야 응석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지러이 하였는데, 그러면서 반기시는 낯빛이, 그래, 나를 반겨주시는 그 얼굴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그래 다르시느냐. 듣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해여 하니, 해다라는 것 생각하다라고 해석했었죠. 그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보니, 자, 한번 볼까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그것도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됐나?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래, 님과의 이별의 이유 첫 번째,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별 이유 몇 번째? 첫 번째. 누구의 탓? 그래, 자신의 탓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그죠? 할이란데, 그거는 하날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그래. 하날. 됐나요? 하늘.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니? 됐나? 예. 그래서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할 것이며, 또 사람이라고 내가 허물하랴. 달리 말한다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허물하랴 밑줄자. 그럼 허물한다, 허물하지 않는다?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리적 방법.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할 것이며, 또 사람, 다른 사람을 내가 허물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아니. 됐나요? 그래서 서러워. 자, 풀처해니, 서러워 풀어서 내가 생각해보니, 자, 밑줄 넣기 바랍니다. 조물의 탓이로다.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래, 이별 이유 두 번째, 누구의 탓이라고요? 그래,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뭐라고요? 탓이로구나.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바로 이별 이유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더라. 첫 번째는 나의 탓이요. 두 번째는 누구의 탓이라고요?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글란 앞에다가 또 다시 감녀라고 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글란, 그렇게는 생각 마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탓 아니에요. 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감녀는 을려를 뭐 한다고요?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 요 부분이 바로 감녀의 위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됐니? 자, 그러면서 을려갑니다. 맺힌 일이 있으이다. 맺힌 일 다시라 내 목강 약 쳐놓기 바랍니다. 이때 맺혀 있다라는 건 어디에? 내 가슴 속에 되겠죠. 그죠? 내 가슴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겠어? 그래, 소위 말해서 내 있을 때에 님에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라는 거. 님이라는 것이 임금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 하지 못한 거. 그걸 맺힌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나? 다시 갑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님을 맺혀 있어. 내가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그러면서 갈로 딱 여실고요. 자, 물 같은 얼굴이, 물같이 편안했던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또 몇 날일꼬. 그래, 물과 같이 잔잔하고 고요하던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 또 준한 봄 추위에 고열, 고열이라는 건 여름 더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여름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지내실 것이며, 또 추일, 가을날, 동천, 겨울은 니라서 모셨는가? 그래, 누가 도대체 모시고 계시는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죽조반, 아침밥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우리가 죽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조반,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매. 이때 매라는 건 산이 아니라 밥, 진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다시 말하면 잡수시는가? 됐니? 그러면서 동시에 기나긴 밤의 잠은 또 어찌 자시는고, 또 어떻게 주무시는가? 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갈로 딱 닫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또 봄 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또 가을날 겨울 추위는 또 누가 모셨는가? 또 죽조반과 조석, 아침 저녁의 그 진지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또 어찌하여 주무시는가? 여기까지는 바로 누구에 대한, 님에 대한 걱정, 염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다시
자, 앞에서 감려 이야기 나오고, 을려, 다시 뭐라고요? 님을 걱정하는, 됐습니까? 그런 을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라든 간에 알자고 하였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하루 다 지나갔어. 됐습니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내가 어떻게든 알자고 했는데,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때 사람이란 건 님이 계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겠죠.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고 where is go?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 높은 매 이랬더니 깡 약촌하기 바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간단 말이야. 왜? 저 멀리 님 계신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됐니? 예. 그래서 잡거니 하고 밀거니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라 세목강 약쳐놓고요. 커니와는 물론이거니와 안개 다시라 세목강 약쳐놓고요. 무슨 일인고? 다시 말한다면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만 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자욱하게 또 있느냐? 그렇다면 님 계신 곳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여기 구름과 안개 뭘로 잡아주면 될까? 그래 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데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거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도대체 무슨 일인고? 또 산천이 온 세상이 어둑어둑해. 요건 우리가 간혹 가다가 부정적 시대 상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나요? 예. 왜? 산천이 어두우니까 1월을 어찌 보면 1월은 우리가 뭘로 빗대볼 수 있겠는데 그래 님이라는 존재 달리 말하면 임금이라는 존재를 빗대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두운데 달리 말하면 부정적 세상 속에서 내가 어찌 우리 임금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됐나? 다시 갑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1월 다시라 내목강 약촌을 바랍니다. 그 1월은 누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요? 우리 님 임금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됐나? 그러면 다시 갑니다.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지척 아주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 다시라 동행깡야. 그 천리라는 것은 누가 있는 곳이야? 그래 우리 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랴 라는 것은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나? 그러면 저 머나먼 곳에 계신 우리 님을 뭐 한다고요? 볼 수가 없네. 이래 되죠. 그리고 이때 천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입니까? 아니죠. 정신적 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막 1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000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정신적 거리감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물리적 거리감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왜? 강가에 가. 왜? 배가 오잖아. 그러면 배 타고 사람들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였는데 역시 바람이라 세목강 약초놓기 바랍니다. 바람이야 물결 다시라 세목강야 어둥정된 저이고 어지럽게 일어나는구나. 그럼 다시 말한다면 그 내가에 가갖고 그죠? 강가에 가갖고 뭐라고요? 백길이나 좀 보자고 했어. 왜? 배 타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와 바람 많이 불어. 그냥 물결 어때? 넘실 그려. 그럼 배 떠 못 떠? 배 못 떠. 그러면 사람 와 못 와. 그러면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에서의 바람과 물결은 뭐가 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에 나와 있는 구름 안개와 동일하게 장애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난 거. 빈배이려 네모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텅 빈 배라는 것. 됐니? 그리고 별표 하나 꽁약 쳐놓기 바랍니다. 왜? 화자의 마음이 어떤데? 그래 쓸쓸하잖아. 외롭잖아. 됐나? 그래서 화자의 마음 쓸쓸함을 드러내주게 만드는 대상.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런다. 그래 빈배 그거 반드시 잡아줘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 거. 강천 다시 또네 깡 쳐놓기 바랍니다. 강가를 이야기하겠죠. 저 앞에 높은 매 나왔었죠. 그죠? 거기서부터 화살표 쭉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공간 이동.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날 저무는 거겠죠. 님 나의 소식을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이나 어떻다고요? 아득하구나. 알 수 없이 멀어졌구나 라는 것.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을 뭐 한다고요? 그래 알고자 한다라는 것. 됐니? 자 이것은 임에 대한 간절함 뭘로 볼 수 있겠니? 그래 그리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갑니다. 모첨 찬자리, 모첨 찬자리로 또는 깡약초는 기반합니다. 모첨이라는 것은 띠모차의 처마첨자야. 그러니까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이래 되겠죠? 공간 이동 되겠니? 예. 저 강천에서부터 화살표 쭉 여기까지 연결됐습니까? 예. 공간 이동적 모습이 나타난다. 모첨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밤 다시 또는 깡약초는 기반합니다. 저 앞에 언제라고 이야기했더라? 그래. 소위 말해서 해가 다 저문 날 저녁 무렵이었죠. 맞습니까? 예. 지금 어떤 시간이 됐다고요? 그래, 밤 시간이 됐다. 역시 시간의 흐름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죠?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 다시 네, 깡 약쳐놓고요. 별표 하나 꽁 약쳐놓기 바랍니다. 반벽청등이란 거는 한쪽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밝혀 있느냐? 그래, 아무런 소용없이 밝혀져 있는 거 아니겠니?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그리고 그 청등을 보니까 화자의 마음이 또 울컥울컥 드러나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그 다음에 쓸쓸한 그 처지를 더욱더 드러내주게 만드는 대상이었다는 거. 이것도 저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 빈배하고 같이 연결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그래서 반벽천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고? 오르며 어디로 올랐어? 저 앞에 산을 올랐잖아. 낮에. 그죠? 저녁 무렵에. 그 다음에 내리며 그 다음에 해 뜨며 헤매며 빠니니라는 것은 왔다 갔다 움직였더니 됐나요? 적은 듯 잠깐 동안 역진하여 힘이 다 빠져 풋잠 잠깐을 드니 그러니까 선잠을 잠깐 들었더니 정성이 지극하여 정성 밑줄자. 이때 정성은 어떤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화자의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님에 대해 간절히 염려했던 화자의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보니 꿈 다시로 네 깡 약초는 기반합니다. 이 꿈의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님을 보니 했으니까 이 꿈은 화자의 정성으로 인해서 님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꿈을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것도 잡아줘라. 됐니?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 제 같은 얼굴입니까? 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아이고요. 반쯤 정도 돼 늙어버렸더라. 변했더라라는 거죠. 옛날의 모습은 옷 같은 얼굴인데 현재의 모습은 늙은 모습이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겠니? 맞나? 예. 그 마음에 먹은 말씀 슬커장 실컷 살자니 사래자 하였더니 아래자 하였더니 말하자고 하였더니 눈물이 발아나니 눈물이 연이어서 쭉쭉 내려오니 말씀인들 의해 뭐라고 보고 싶어.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서 말을 어찌하니? 됐나요? 말씀인들 의하며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정을 못 다하여 목이 조차 메요오니 그죠?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사람은 깍끼요. 뭐야? 오두방정맞은 달리 말하면 방정맞은 저 개성이라 세목강이야. 그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거? 이야 간만에 꿈에서 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먹은 말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말 못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요? 꺾이요 이지라더라는 거 아니야. 닭소리는 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와 그 다음에 님 사이를 갈라놓는 뭐가 된다고요? 장애물이다. 저 앞에 바람, 물결 또 연결 팍 시켜버려. 됐습니까? 예. 그래. 거기까지 내용을 가만히 본다면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예. 독수 공방의 뭐라고요? 그래. 외로움과 동시에 됐나요? 예. 꿈에서의 뭐라고요? 님과의 재회를 드러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허사로다 헛된 일이로구나. 이 님이 왜 어리고 어디 갔느냐? 꿈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어여쁜은 뭐예요? 소위 불쌍한 가련한 그림자. 어여쁜 그림자 다시려 네모깡 약초놓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이겠어? 화자 자신의 모습 아니겠니? 됐나? 불쌍한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로구나. 됐니? 차라리 시어디
심지어 나골이나 돼서 나골이와 네모깡 약초 넣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시험에 잘 나온다. 차라리 내 죽어서 뭐가 되었어요?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환하게 비치리라.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내용 정리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라는 것. 됐니? 자, 감독님 잠시만 이쪽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화자는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 그랬더라? 그래, 나골이 되고 싶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런데 다시 그 밑에 보세요. 각신님 앞에다 감녀라고 딱 적어놔 보세요. 그러면 누가요? 감녀가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구준비 다시라 네모 깡 약초 넣고요. 그 별표는 꽁 약초 넣기 바랍니다. 구준비나 되세요라고 이야기했다. 누가요? 감녀가 뭐라고? 나골되지 말고 구준비가 되래요. 됐나? 그러면 나골과 구준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나골은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잖아. 화자의 일종의 체념적인, 그러면서도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태로 어때요? 나타나는 것이 나골 아니겠니? 그러다 보니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구준비라는 건 뭔데? 님에게 직접 닿잖아. 그래서 님에게 푹 잠겨들잖아. 됐니? 그래가지고 이 구준비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자의 적극적인 무엇을?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나골, 구준비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둘 다 뭐가 된다고요? 화자의 분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상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죠. 선택지변 갑니다. 우리말 시어 구사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렇지. 아름다운 우리말에 구사했다라는 것. 됐니? 예. 두 번째, 일정한 음보의 반복. 일정한 음보 반복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가사는 몇 음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3, 4조, 4, 4조의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됐니? 예. 여기서 마찬가지고 오고요. 세 번째, 보조적 인물 밑줄 쫙 설정해서 화자의 처지 부여하고 있더라. 그러면 화자 말고 또 다른 인물 나오니? 그래, 누구 나옵니까? 감녀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좋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님을 몇시 지내가지고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오히려 님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죠. 맞습니까? 예. 여기에서처럼 뭐라고요? 소위 말해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 됐나? 예. 그러면서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정서 변화도 물론 틀렸죠. 뭐라고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연결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선택 4번이 답이 된다. 됐죠? 여성적 어조라는 것은 뭐 앞에서 우리가 감녀, 을려 다 이야기했고 전체적인 어조, 서술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성적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2번 문제 갑니다. 윗글과 보기 비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윗글과 보기 비교했다. 우리는 일단은 뭐를 알고 있다고요? 윗글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 그러면 윗글 가지고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선택지로 갑니다. 윗글은 구체적인 청자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청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그래, 바로 감녀, 을려. 맞습니까? 을려가 누구에게 가고 있다고요? 감녀에게. 그럼 됐고요. 2번, 윗글은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그렇죠? 감녀와 을려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 선택지면 됐고요. 윗글에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의인화된 청자가 아니라 벌써 감녀 자신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 선택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4번, 윗글은 실질적으로 화자 자신을 독백으로 볼 수 있냐? 아니죠. 윗글은 벌써 대화 형식이라고 얘기됐잖아. 그럼 선택 4번 틀렸고요. 5번, 윗글은 하나의 화자가 청자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아니죠. 화자, 청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럼 선택 5번 틀렸네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된다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다. 그럼 보기 내용 잠시만 보겠습니다. 어와 번님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벌써 누가 된다고요? 청자.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그럼 선택지로 날아가겠네. 자, 보기에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번님네라고 해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래 말씀 들어보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위에 나와 있는 보기도 역시 뭐가 된다고요? 그래, 대화 형식이라는 거. 그러면 선택지 2번 그대로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 100년이요. 하물며 100년 살기가 진실로 어렵구나.
백거지 과거기요. 창해지 일속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야. 또 우리 인간의 존재는 미비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영녀 건건에 이 세상을 거꾸로 가서는 나그네의 그런 지나는 손 나그네로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가는 그런 나그네일 뿐이구나. 자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의인화된 청자의 말을 건네고 있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번린내는 벌써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청자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 2번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문제 쉽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전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나온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보기 갈게요. 시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 환경,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 등이 모두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재는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네. 그죠? 그럼 선택 7번. 천리는 인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소재다. 그렇죠. 천리를 바라본다는데 그 천리라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반벽청득은 독수공방에 살아가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뭐라고요?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다. 예, 그것도 반드시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 반벽청득 또 하나 나온다. 뭐 나오고요? 빈배라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꿈은 그래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임을 어디에서 그래 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정성이 그마침 어떻게 해요? 지극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다면 선택 3번도 됐고요. 4번, 어여쁜 그림자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환기하기 위한 소재이더라. 그래, 소위 창을 열고 바라봤더니만은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구나.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데? 화자 자신의 모습이잖아. 됐습니까? 예. 자, 5번. 낙월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미쳤가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는 소재다. 아니죠. 낙월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달로서 그냥 멀리서 환하게 비춰주고 그냥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절망적인 그리고 체념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일종의 화자의 소극적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에 불과하더라. 이것과 반대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누가 말했다고요? 감녀가 말한 구준비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 5번 잡아주는 것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오늘 조금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